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인물 비교입니다. 이성계에게는 오른팔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이방원에게는 하륜이 있었습니다. 네. 제 오른팔이라는 얘기를 좀 뺐죠. 오른팔 맞나?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지난 편에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성계는 정말 무인이에요. 근데 정도전은 책략가예요. 배불뚝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무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몽주에 대해서 보통 물어보면 그냥 충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몽주는 무인이기도 했습니다. 전쟁도 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성계 정도전 조합. 이 조합은 문과 무가 서로 다른 게 합쳐진 느낌? 그런데 공통점은 있었어요. 이성계도 정도전도 좀 직진하는 스타일이에요. 기질적으로는 맞지 않았을까? 그 배불뚝이가 누굴 말한 거예요? 정도전이요. 아, 네. 네. 주어를 말씀 안 하셔가지고 안 저는 했군요. 이방원이 배불뚝인가? 아닙니다. 이방원은 굉장히 날씬함을 유지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성계 집안 자체는 무인 집안이라서 몸이 좋습니다. 운동을 안 시키면 이렇게 살이 찌는 문제, 세종처럼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 기골이 장대하겠군요. 사도세자도 그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방원하고 하륜의 조합을 한번 볼게요. 이방원은 급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무를 펼칠 만한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결단력 있고 했던 것은 분명해요. 정몽주를 죽였다는 것만으로 칼을 쓸 줄 알았다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는 다들 호신용 무기로 썼던 것 같기 때문에 하륜은 어땠을까? 하륜도 급제한 사람입니다. 지난 편에도 좀 색깔 비교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성계는 여론을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를 보려는 것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론이 우리 쪽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늘 살피는 사람이에요. 이방원은 일단 할 일을 하고 그쵸. 여론은 나중에 스타일이라고 보는 게 좀 맞아 보여요. 정도전은 일을 할 때 직진을 했고 또 하나 굉장히 깨끗했던 사람. 그런데 굉장한 천재. 음악적으로도 천재성을 보였었나 봐요. 오, 저 때부터 재밌네요. 궁중음악을 쓴 저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정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이성계는 정도전한테 다 맡겼어요. 군권도 주고요. 배불뚝이한테 재정 권한도 주고요. 세자 교육도 맡겨요. 그리고 고려사를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경국전, 법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전 초안을 만들어요. 군사를 지휘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진법, 군사 교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써요. 그거를 실제 행정 업무를 하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미친 거죠. 하륜은 어땠을까? 조선 경국전을 이어받은 법전을 계속 써내려가기도 하고요. 고려사를 이어받아서 계속 쓰기도 해요. 여기까지. 물론 딴 게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 정도예요. 정도전하고 비교해보면 천재성에서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방원한테는 하륜이 필요했어 보여요. 머리로 필요했던 게 아니라 똑똑한 수족으로. 이방원 혼자서 모든 걸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었으나 일종의 공인이잖아요. 뒤에서 일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내가 생각하는 걸 이해하고 이행해줄 수 있는 사람이 수행원? 비서? 수행비서? 근데 안 보이는 수행비서? 이런 CIA 같은 느낌도 좀 들고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하륜이 아닌가 싶어요. 박시백의 조선왕조 실록에서도 이성계는 정도전이 필요했지만 이방원은 과연 하륜이 필요했을까? 라는 물음표를 남겨두셨거든요. 하륜이 정도전하고 사이가 틀어집니다. 근데 하륜의 그 전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8세에 급제를 했어요. 최영이 요동정벌을 가자고 했을 때 대놓고 반대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성계가 반대해서 결국은 회군하고 최영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반대를 해버려요. 그래서 유배를 갑니다. 이성계파라고도 분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성계파가 아닌 것 같은 이유는 정도전이 위화도 회군을 기획했다면 그리고 정도전과 하륜이 친했다면 같은 스승 문화니까 그랬을 수도 있었을 텐데 두 번째 돌아와서 우왕을 폐하고 창왕을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색이랑 한편이라고 몰려서 또 유배를 당합니다. 이성계 안에 있었던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마도 하륜도 뒤의 모습을 보면 욕심이 있었어. 그래서 눈치는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눈치가 진짜 없었던 건가? 아니면 이성계가 이미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하륜은 눈에 안 찼던 거 아닐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려 말 공양왕 때는 전라도 순찰사로 보내짐을 당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정도전 이성계는 개국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최측근이었으면 밀어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인 건 아니야. 그냥 둔 거지. 이성계가 개국을 한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을 모으거든요.
이때 하륜도 역시 그 일원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 중앙관직은 안 줍니다. 경기도 관찰사 굉장히 가까이는 왔어요. 을 줘요. 뭔가 줄을 계속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맞았네요.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 이방원을 만나러 간 거. 그냥 이거는 저의 생각인데 네. 하류는 똑똑한 사람이 맞고 직원으로 쓰기 딱 좋은 사람이라서 이성계도 계속 주변에 두고 쓰기는 했지만 정도전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완벽한 파트너로 두지는 않았고 그러던 와중에 이방원이 역으로 알아봤을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성계하고 이방원이 스타일이 달랐고 필요한 스타일이 달랐기 때문에 직원의 스타일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싶은 거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굿투그레이트라는 책이 있는데 빌드 투 라스트 이런 책에 보면은 A라는 사람이 가라는 회사에서 능력을 발휘를 못하다가 나라는 회사를 가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 기업 문화도 다르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륜한테는 주구는 이방원이어야 됐던 거지 이성계는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륜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나를 못 알아봐준다라고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도모한 거 아닐까요? 왕자의 난을? 거기에 정도전도 싫어. 제가 독식하잖아. 그렇죠. 정도전을 누구보다 싫어하지만 정도전같이 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조선이 개국된 다음에 한번 빛을 보기 위해서 수도 천도 때 나서봅니다. 이성계는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옮기고 싶어요. 아니 어디로든 옮기고 싶어해요. 근데 정도전은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하륜이 거들고 나섭니다. 이성계를. 그래서 서울로 결정이 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결정된 위치, 그러니까 하륜이 찍은 위치는 연세대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정된 곳은 지금의 경복궁 위치예요.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정도전이야. 하륜이 한번 튀어보려고 했는데 당하죠. 얼마나 미웠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가셔야겠다면 신촌보다는 경복궁으로 가시죠. 했더니 이성계가 경복궁으로 정합니다. 너무 예뻐했네 정도전만. 아니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실수했던 부분은 전 그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 편애하는 거를 티가 나게 했네. 맞아요. 딴 애들도 이렇게 우쭈쭈 해줬어야 되는데 우쭈쭈 해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양에 안 찼을 수도 있고 이성계 스타일이었을 수도 있고 계속 얘기가 있었거든요. 정도전 과합니다. 지난 편에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가 이씨의 나라냐 정씨의 나라냐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이성계는 다 일축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스타일인가 봐요. 진짜 무인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성계한테 붙는 거 실패. 정도전이 있는 한 안 돼. 나이도 비슷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방원. 누가 나이가 많았을까요? 정도전하고 이성계는 비슷한 나이입니다. 큰 차이가 안 나요. 5살 정도? 하륜이 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20살 많습니다. 하륜, 정도전은 동문수학한 비슷한 연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원보다는 나이가 많은 거죠. 이방원도 하륜 스타일을 알았겠죠. 괜찮을 것 같은데 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1차 왕자의 난 때 광화문에서 남산까지 군대가 쭉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었잖아요. 그 군대를 이끌고 왔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 이숙번. 이숙번을 소개해준 사람이 하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륜이 배후 공작을 하는 걸 돕고 있었던 거죠. 수족 같은 비서로서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카이사를 보면서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계속 전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중앙정치에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긴 팔이라고 표현하는데 수족을 심어놓는 거야 다. 자기 생각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하륜은 머리를 줬다기보다는 손발이 되어준 사람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아 보인다. 정도전은 어떻게 죽었느냐? 칼 맞아 죽죠. 네. 하륜은 어떻게 죽었을까? 이 사람은 먼저 한번 얘기해볼까요? 세조의 오른팔은 한명회였습니다. 네. 영화 관상을 보셨나요? 관상은 봤습니다. 거기에 첫 등장인물이 한명회입니다. 갑자기 밤에 막 악몽을 꾼 모습을 노인네가 보여줘요. 집안 사람들이 와서 진정하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내 목을 누가 지금 가지러 온다 그랬다고 그랬더니 아니 누가 대감님을 감히 아니야 그때 그 관상장이가 그랬어 하면서 송강호로 넘어가거든요. 한명회가요 편안하게 살다가 자기 명대로 살다 가요. 그런데 부관참시를 당해요. 그치 관을 꺼내서 목을 뱉지. 그 맞은 거야. 한명회도 뒤끝이 아주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정도전만큼 나쁘진 않지만. 그럼 하륜은 어땠을까? 뒤끝이 깨끗해요. 정도전이 깨끗했던 데 비해서 하륜은 먼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욕심 많아. 계속해서 이것저것 챙기는 사람이에요. 지난 편에 이성계가 사랑하는 신덕하고 강씨의 묘를 영국 대사관 위치에 잡아놨다고 했잖아요. 태종이 왕이잖아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경복궁에 문 나오면 두 번째 왕비의 묘가 보입니다. 그렇죠.
백성들도 지나가면서 볼 거 아니에요. 이건 홍보에도 안 좋아. 거기서 SNS 찍어서 올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사대문 안에 묘를 그렇게 두는 건 안 좋다라는 말을 시켰는지 본인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장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때 성물들 있잖아요. 그거를 청계천 다리 만드는 데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미워했던 거예요. 장군한테 군대를 줘서 보내면 왕 입장에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볼모로 잡아둬요. 가족을. 위화도 회군 때 신덕왕후 강씨가 볼모로 잡혀 있었어요. 근데 위화도 회군을 하면 위험하잖아요. 이걸 빼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원이에요. 살렸다 죽였다 다 한 거예요. 이복 동생도 다 살려주거든요. 강씨가 욕심을 부려서일까요? 그러니까요. 그 세자가 안 됐다면 그렇게 미워할 리는 없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욕심을 안 부렸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 만약에 처음부터 이방과 정종이 왕이 돼버렸다, 세자가 돼버렸으면 이방한테 기회가 없어. 진짜 그건 쿠데타니까. 그래서 하류는 뒤가 깨끗했다는 게 잘 먹고 잘 살고. 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게 굉장히 과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방원의 스타일인 거예요. 이방원이 수많은 사람을 숙청하거든요. 공신들을. 이숙번이라고 아까 군대 이끌고 갔던 사람 있죠. 이 사람도 한번 귀양 보내고 죽이진 않았는데 계속 귀양살이에요. 끝까지 못 올라와요. 원경왕후 본처의 처남들, 자기 처남들이 분명히 1차 왕자년 때 엄청나게 힘을 보탰던 사람들이거든요. 다 죽여요.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공신들을 엄청나게 죽이거든요. 실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런데 하류는 안 죽여요. 그리고 말실수도 계속 하거든요. 왕의 뜻을 잘못 알고 헛소리를 자꾸만 해요. 이 뒤에 이제 헛소리 시리즈 쭉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장나는구나. 제가 봤을 땐 하륜이 그런 사람이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줄타기 할 때 계속 잘못 탔다고. 눈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 근데 이방원은 그 양반 노망 들었네. 할 뿐 노터치. 그리고 욕심 부리면서 착복하는 걸 알아. 심지어 향리들, 지방 관리들 추천 좀 해봐. 그러면은 자격 미달인 사람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뒷돈이겠죠. 그렇죠. 그걸 다 알아. 근데 냅둬. 강씨 그 터를 옮기면서 그 자리가 그 명당이 됐거든요. 전국에서 그렇죠. 바로 보이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게 허가를 내주는데 그 노른자 땅을 다 하륜 측근들이 먹습니다. 그것도 태종이 별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륜이 분명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원은 살려둬요. 다른 공신들을 죽이는데 왜일까? 이성계처럼 믿었기 때문에? 이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이성계는 공신들을 대우를 잘해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방원은 아니란 말이야. 위험 인물이 아니라고 느꼈네요.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해한 거지. 다 죽였다 그러면 나도 좀 그렇잖아. 쟤는 그래도 살려줬어라는 소리를 듣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세종이 나중에 하륜에 대해서 그럽니다. 공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부정축제한 그런 모습들은 아버지니까 봐줬지 나라면 안 봐줬어. 라는 얘기를 남겨요. 하륜과 정도전을 그냥 단순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주군이 어떤 스타일이고 주군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지, 제가 봤을 때는 하륜이 눈치가 빠르거나 능력이 좋거나 정도전보다 사람들하고 잘 지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륜도 불도저란 소리 듣고 욕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중앙관직 못 들어오고 밖으로 돌았겠죠. 그렇죠. 궁합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저도 조선사를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알게 된 게 하륜이고, 지금도 취미지만 그냥 겉으로만 알고 있었을 때는 하륜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몰랐거든요. 정도전이라든지 한 명에도 모르긴 했습니다, 사실. 근데 하륜도 몰랐던 거 보면은 정도전만큼 그렇게 특출난 사람은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원은 자기의 수행비서가 필요했던 거 아닐까. 이성계랑 정도전은 동업자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대표이사 되는 줄 알고 좋아하다가 잘리는. 저는 지금 이렇게 들은 것만으로 여갈못이니까 정도전은 이성계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 하류는 이방원이 이용해 먹은 사람, 이렇게 느껴져요. 네. 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륜이 이방원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방원이 하륜을 택했다. 간택. 적당한 사람. 오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방원의 성격이었다면은 그를 오게 했을 것이다. 뭘 흘려서. 가능성이 있는데. 충분히. 그러네요. 네,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듣는 분들도 저는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생각해보시고, 사실은 팩트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는 의견들이고 생각들이고, 그거를 찾아나가는 과정도 재밌는 역사 공부고, 사실은 역사는 저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재미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새로운 사실들을
그것들은 역사학자들이 찾아주실 거고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도 끼워 맞춰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우리가 즐기는 사람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